홍석기 기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좀 있죠? 주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뭐 지난 한 주 주식은 좀 안녕하셨는지. 제가 얼마 전까지 빨간불이었는데 갑자기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진짜 주변에서 정말 많은 연락이 왔었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손실이 날 수 있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셨고 제 주변인들도 좀 있었고 이런데 좀 이제 제가 오늘 어떤 이슈를 다루려고 하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네, 본 것 같아요. 기사로 5개 주가 갑자기 팍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또다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수요일 날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이제 라더견 사태로 많이 알고 있는 SG증권발 폭락 사태가 일어난 지 단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좀 약간 저는 그 당시 그 시간대에 사실 다른 간담회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증권업계 관계자분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원래 이제 증권가가 전망했던 것들이 상반기엔 증시가 좀 안 좋지만 하반기 갈수록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내놨었는데 상반기에 증시가 갑자기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되게 호황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예측이 틀렸다. 이제 증시가 벌써부터 이렇게 좋다니 정말 뭐 이유가 뭘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시간대에 갑자기 이렇게 5개 종목이 하한가를 치고 있었던 겁니다. 급락했네요. 완전 급락했죠. 코스닥 이 정도 떨어진 거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저 형석 기자처럼 이렇게 피해를 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아, 나 피해자야? 피해자죠. 어찌 보면 피해자죠. 아, 왜죠? 직접 투자를 하지 않았어도 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많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반등의 조짐에 찬물이 딱 끼얹어진 거예요. 지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구나. 저는 거기 직접 투자 안 해서 나는 피해자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오늘 이제 파란불이 뜨셨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떴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체 어떤 종목들이 그렇게 떨어졌습니까? 네, 지금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에서 4개, 그리고 코스닥에서 1개가 나왔는데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동일산업과 동일금속, 만호재간, 대한방직, 박림 이 5종목이 하루 만에 가격 제한폭까지 줄줄이 동시에 비슷한 시간대에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들이 사실상 근데 업종도 다르고 별로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한 투자 카페가 떠올랐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말하는 거죠? 맞죠? 근데 여기 가입자가 무려 수천 명에 달해요. 그래서 오. 꽤 좀 유망한 그런 투자 자문 카페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카페에서 수년 동안 이 종목들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린 들어본 적이 사실 별로 없는 생소한 주식이잖아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다. 네, 근데 공교롭게 이 5종목에 대한 게시글이 많았고 이런 생소한 주식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이 카페가 좀 이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의도적으로 쓴 거 아닙니까? 카페 이름이 바른투자연구소라는 카페인데요. 바른 투자? 네, 맞습니다. 아니, 이름을 바른 투자로 달아놓고 그렇게 투자를 근데 해? 아직까지는 또 이제 좀 유보적인 수사 결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수사 결과.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단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되게 많다는 거. 바른투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운영자가 바로 강기혁 씨라는 분입니다. 강기혁, 내가 찾아간다. 이렇게 오버하지 마시고요. 저는 약간 몸을 좀 사리고 있는 편인데 그래요? 지금 아직 들어보시면 모르니까. 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카페를 좀 들여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진짜 이런 해당 종목들이 보유자산, 부동산 뭐 이런 보유자산들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자산주라는 취지로 되게 추천하는 듯한 이런 글을 꾸준히 올라왔어요. 뭔가 냄새 나는데? 네, 근데 주목할 점은 또 이 주식들이 유통 주식수 비율이 보통 이제 50% 이상이거든요, 거의 다. 근데 전체. 네, 이하이고 좀 비율이 적다는 특징이 있고 또 가치주에 가까운 회사라는 공통점이 또 있어요. 가치주? 네, 이게 바로 SG증권 사태 때 나타난 그 하한가 종목들과의 공통점인데 그때도 유통 주식수 비율이 좀 적었어요. 그리고 좀 특별한 호재 없이 최근 몇 년 새 갑자기 주가가 2~3배 이상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면 특별한 호재가 없었는데 그쵸? 이런 면에서 좀 주가 조작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죠. 라더견 사태랑 좀 닮아 있는데 차이점은 CFD 계좌 거래는 아닌 걸로 좀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고 일반 신용거래, 신용대출 거래에서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강기혁 씨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네, 아주 노발대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는 노발대발이요? 아니다.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페 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억울함을 좀 표출하고 좀 인터뷰도 응하면서 좀 자기는 아니다 이런 방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 조작이 아니라 주주 행동주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이게 저평가된 주식을 이제
의결권을 좀 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저평가돼 있는데 배당금도 잘 안 나오고 좀 어. 이렇게 주식이 정말 좋은 종목인데 이제 소액주주 운동을 해야 한다 이 종목을 위해서 이런 좋은 취지로 이 종목들을 추천해 왔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그렇게 좋은 종목이면 나만 알지 남한테 왜 추천해? 그러니까 소액주주의 운동은 이제 자기가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같이 아. 하자 마음이 뜻이 같이 모인 사람들이 있다면 아. 같이 하자 뭐 이런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자기가 아.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라더견 사태 이후에 증권사들이 갑자기 이제 해당 종목들을 신용대출을 막아버렸어요. 왜냐면 CFD 사태가 터지고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당국에서 못 해준다? 네,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나 반대 매매 당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팔아버렸구나. 네, 그럴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강기혁 씨도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근데 또 강기혁 씨가 VIP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인들이 VIP? 네, 맞죠. 서로 이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주가를 조작하는 이른바 통적 매매라고 이런 걸 하는데 주가를 이 가격에 사고 팔 거야 이거를 미리 알고 이렇게 아. 거래를 하면 이게 주가 조작, 시세 조종의 혐의에 그래요?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것조차도 근데 이런 의혹이 나오지만 강 씨는 소액 주주 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러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증권업계 관계자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좋은 종목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적 이익을 추구를 했다면 이런 것은 다 시세 조종에 해당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카페 회원들의 비용으로 그런 사적 이익을 자기가 만약에 받았다. 이게 입증이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사적 이익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수사를 통해서 이분이 사적 이익을 정말 얻었는지 정말 이익을 얻은 게 있는 건지 이런 게 증명돼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아마 처벌 여부 결정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 결국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최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해당 종목을 투자한 피해자도 그렇지만 형사 나도 기자 같은 간접 피해자잖아요. 간접 피해자들도 피해자잖아요. 많잖아요. 이렇게 금융당국이 사전에 이렇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사후에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좀 했으면 좋았겠다. 아.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게 맞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피해가 지금 계속되는데 당국에서는 도대체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 사건 당일이랑 이제 다음날 금융당국 측에 연락을 했는데 이미 주가 조작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그날에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한가 사태가 터진 당일 밤에 거래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정지되고 필요시까지 정지된 상황입니다. 곧바로 이제 검찰 수사와 출국 금지 조치를 강기혁 씨에 대해서 했어요. 사후 조치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전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없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거는 사실 업계 사람들도 좀 아쉽다는 입장인데 그래도 좀 빠르게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칭찬을 할 부분이다. 왜냐면 바로 거래 정지를 막았기 때문에 추가 하한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좋긴 하지만 앞으로 지금 더 모니터링 대상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좀 사전에 조치하는 그런 방향을 그쵸.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완전 지뢰밭인데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 이거 어떤 주식들 조심해야 됩니까? 사실 제가 보니까 주가 조작 좀 의심이 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니 유통 주식 수가 좀 적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좀 실적이 잘 나온다거나 아니면 신사업을 한다 뭐 이런 특별한 호재가 없이 자꾸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방송이 좀 나갈 때쯤에는 좀 더 업데이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명백히 드러나서 피해를 보신 분들과 이렇게 간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좀 재발하지 않도록 진짜 사후에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좀 사전 예방 조치를 맞아요. 해주시면 사전 예방 조치. 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